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핵잠수함 건조 허용이라는 이 이슈가 단순한 외교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세계 군사력의 축이 바뀌고 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각국의 무기보다도 지능을 중요시하는 경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조정하는 AI와 로봇 시스템, 여러분들이 지금 이쯤에서 전쟁과 AI, 그리고 지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투자 포인트가 잡히기 시작을 하는데요. 잘 보세요. 이 이슈가 시사하는 바 핵잠수함보다 빠른 건 자율 작전 로봇입니다. 탱크보다 정확한 건 AI 전투 드론인데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이거 승인했다. 대단한 이슈다. 자,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당연히 조선주 이런 것들로 연결시킬 수 있지만 한 수 더 앞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로봇으로 귀결을 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핵심은 결국 군사라는 건데 군사의 관점을 봤을 때 지금 미군이 이 기술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로봇과 드론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풀어드릴 내용은 이번에 트럼프가 한 발언이 결국에 이제 이번 동맹이 무기 수준을 넘어서 한 단계 올라섰고 그 다음에 로봇 기반의 전쟁이 제대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군사 로봇을 알아야 앞으로 전쟁, 안보, 방산 투자의 방향에 바꾸게 될 기술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형 로봇, 이 탑3를 꼭 알아야 앞으로 펼쳐질 전쟁과 그리고 그 속에 그 로봇들이 어떻게 이 전쟁을 바꾸고 앞으로 AI 시대의 방산 판도를 어떻게 흔들지 그 세 기업을 정리해보면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지난 시리즈에 이어서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군사 방위 로봇, 무인 지상 공중 로봇, 로봇 무기 시스템까지 여기에 포함된 기업 탑3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요. ONDS라는 기업입니다. 제 이 기업을 첫 번째로 꼽은 이유는 자율, 지상, 공중, 그러니까 땅과 하늘, 이 방위 쪽에서는 선두주자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이 방위 계약은 항상 안정성이고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현금 창출력인데 그런 게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탄탄하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 그러니까 땅과 하늘의 로봇 선두주자, 개척자라고 볼 수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매출의 안정성까지 끌어올렸고 당연히 그렇다라는 거는 시장 점유율까지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쟁 상황이 발현될 수 있을 가능성을 봤을 때 그 시장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꼽았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이 회사 ONDS라는 회사는 군사 방위용 무인 로봇입니다. 그 무인 로봇 쪽에서는 탑을 찍고 있는 회사고요. 방위용 자율 지상 공중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무인 지상 차량과 드론, 페이로드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다.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온다스는 2025년에 UGV를 인수를 하면서 지상 자율 로봇을 확보를 했고 그 기존의 드론 부분과 통합해서 OAS라는 그룹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지상과 공중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군사 방위 로봇 시장에서는 경쟁사 대비해서 통합 이렇게 묶었을 때 솔루션 제공이 뛰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금 창출력도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군사 쪽에서는 현금 창출력도 중요한데 이 장비가 한번 계약을 하고 나면 왜 이렇게 현금 창출력이 뛰어난 게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게 한번 계약을 하면은 이 수년간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이런 고객들과 한번 맺으면 장기 계약으로 가기 때문에 매출 현금과 그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축적된다라는 게 이 현금 창출력의 가장 메리트 있는 부분이다. 근데 그 군사 로봇 중에서는 ONDS가 현금 창출력 부분에서 전통적인 강자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쟁자가 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해서도 진입 장벽이 높아서
시장에서 체제를 유지하는데도 유리한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실적을 보시게 되면 1.2억 달러 정도 되는데, 요 매출이 지상 차량, 유지비랑 그리고 드론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수주를 따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0%인데, 지금 요런 것들이 왜 마이너스인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게 여러 단계에 거쳐서 계약을 맺었고, 그 현금이 유입되는 시기가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용 로봇이기 때문에 R&D 기반으로 투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적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집중 포화시키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단계별로 매출이 잡히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그 현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메꿔줄 겁니다. 오히려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데 왜 마이너스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번 돈을 그만큼 R&D에다가 퍼붓는다라는 거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기술력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회사가 잘 투자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생각하면 좋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는 이 회사가 ONDS가 방위용 무인 시스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군사 작전은 자동화는 당연히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빨라질 거죠. 유지비와 드론 통합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쉽게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미 방위 계약 확대가 안정적인 매출로 고객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깔아놓은 고객을 통해서 연평균 이 10%에서 15%까지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회사를 또 좋게 보는 이유가 외부 자금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성장의 리스크가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변동성이 작을 수 있는 요소들이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적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이 최소화되면서 주가의 성장성에는 안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이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이 기업은 안정적으로 방위 계약을 가지고 있고 현금 창출력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상과 공중 로봇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동시에 단기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장기적 성장 잠재력과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이 매우 높은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인데요. AVAV라는 기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론, 통합 방위 솔루션인데요. 여기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무인 항공 시스템 개발을 하면서도 근접 가까이 있는 공격용 드론, 그리고 전자전, 대드론 이런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하면은 미국 국방부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점이죠. 미국 정부 중심에서 방위 무인 시스템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소형 드론, 자율 무인 이 차량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또 끌어올리고 있고, 여기 조금 더 더하면 사이버, 우주, 전자전 이 성장성을 우주까지 확장된다는 점에서 그런 이점이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하면, 그리고 조금 특별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 성장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블루 할로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 UAV와 UGV 이 고성장 영역이 가능한 부분에 진출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걸 가지고 앞으로 M&A라든지 기술 확장 여력이 많아지게 됩니다. 현금 기술을 통해서 현금과 기술력을 가지고 추가 확장이 또 가능한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이 기업도 현금 기반으로 해서 M&A 과정과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기업을 통해서 매출까지 고마진으로 잡힐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든 회사가 바로 AVAV라는 회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점은 미국 국방부 동맹국에다가 공급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매출을 보셔도 다시 한번 돌아가면 영업이익률이 8%, 그리고 매출이 9억 달러가 나왔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12%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게 최근에 시장 기대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매출의 안정성까지 다시 보여주고, 이 매출의 급증이 지금 정부 계약 때문에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매출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장기 성장까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실 수 있다. 이런 힌트 자체가 투자자들한테는 성장 잠재력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업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 DPRO라는 기업인데요. 여기는 드론만 또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군사용 전술용 고성능 PBB를 드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미국 육군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인데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요 회사의 진짜 전문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요 회사의 본업은 상업용, 뭐 방위용 무인 항공기 시스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센서, 로봇 솔루션 이 설계와 제조, 판매 이거를 다 하는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그 50개국 이상에다가 9,000대 이상을 드론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AI 기반으로 해서 자율 비행, 뭐 스웜, 드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더 말할 것 없이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고 미국 육군과 마찬가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검증된 드론 회사라는 거. 그리고 요 기업의 좀 강점이라고 하면 상업용도 되고 방위용도 되는 드론 기술 결합이기 때문에 이 양방향을 열어두고 시장 공략이 가능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양쪽의 매출을 다 땡겨올 수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AI 자율비행이라든지 그 기술 적용을 하겠죠. 그래서 미래 성장 잠재력까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그런 이슈는 덤으로 좀 살펴볼 만하다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매출은 5천만 달러,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5%, 주요 고객은 미국 육군, 뭐 방위 계약사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매출이 방위 산업 계약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5%긴 하지만 매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고요. 거기에 따른 이유는 방위 산업 계약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제품 판매는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이익률이 조금 감소됐다라는 거는 아까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방위 군사 쪽은 R&D 예산이 지금 집중 포화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초기 기술의 개발, 기술 그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R&D에 많이 투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 또 미리 생산 비용 증가도 하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의 금액은 나쁘지 않은 거다.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EPS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EPS도 개선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상보다 실적이 양호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출이 잘 나오면서 이 번 돈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쳐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투자 포인트는 군사, 방위, 전술 드론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미국의 방위 계약을 확보를 해놓은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아주 높다. 그리고 아까 더불어서 일반 드론 시장과 상용화 시장과 군사 시장 양방향이 열려 있다라는 거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AVAV 기업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왜? 군산업 기장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로봇 자율화 산업에서 성장 모멘텀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요거를 가지고 우주 영역까지 나아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남은 시장, 그러니까 더 넓은 시장 있죠. 여기에 적용했을 때까지 가치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 드론이 우주 영역으로까지 날아간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어마어마한 수요를 또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회사는 또 AVAV가 아닌가라고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국에 이번에 탑3 로봇 기업은 빅테크 기업들이 주목하는 이 산업 트렌드와 맞물려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물론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모든 주가는 단기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장기 성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로봇과 AI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소개한 기업들의 성장 전략과 시장 포지션을 주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불어서 이 관련된 내용과 좀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보고 싶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정리한 듯 영상에서 담지 못한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공유를 하고 열어두었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하고요. 아래 보시면 텔레그램 방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입장이 가능하고
여기 들어오시면 저희가 타점, 실시간 타점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종목들을 올려놨으니까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고 뭐 언제 이제 팔아야 될지 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장기 성장이 가능한 종목들까지 저희가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최근에 ARM이라는 기업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요 기업 저희가 이제 메리트 있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요 기업 왜 지금 잡아야 되는지까지 상세한 설명이 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 반드시 들어오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